알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신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진도 있고 뭐 또 약간 그림처럼 만든 것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권혜리 기자 저게 기업들의 광고더라고요. 네, 오늘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대부분 굉장히 경쟁적으로 신문에 큰 광고를 실었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일면 하단 광고는 농협이 모두 잡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IBK 기업은행 광고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IBK는 저 광고를 12개, 그러니까 12개 일간지에 모두 실었고요. KB금융그룹 광고가 나오네요. KB금융그룹 광고도 나가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문재인 선대위 캠프에서 낸 광고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신문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업들이 이렇게 대통령 사진을 크게 광고를 냈는데 뭐 주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기업들이 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고 광고를 하는 거죠? 사실 약간 관행입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 정권이 출범을 할 때마다 저런 식의 약간 축하 광고들을 계속 내왔고요. 그 전에도 보면 뭐 전 대통령들도 저렇게 얼굴을 굉장히 크게 실어서 눈에 띄게 이제 경쟁적으로 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이렇게 기업들이 그 신문사들의 광고를 할 때 보통 이제 광고비를 덜어내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지면 경쟁이랄 게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오늘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 그래요. 예, 과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광고, 이명박 대통령 있고요. 당선 직후 나온 광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 10년이 흘렀는데 그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권이 들어왔을 때 광고의 느낌은 거의 달라지는 바 없이 같은 기업들이 계속 비슷한 느낌으로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 변호사는 저 광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했을 때 광고인데요. 뭐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뭐 관행이다. 전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뭐 대통령 취임 광고를 커다랗게 한 면 다 낸다고 해서 새 대통령, 새 정부에서 뭘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낸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재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왠지 안 하면 조금 찝찝한 그런 느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관행이고 저 관행으로 그냥 언론사 광고 매출 좀 올리고 그냥 뭐 기업의 뭐 낙수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돈이 좀 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 광고, 그런데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이 대통령 취임 축하드립니다. 뭐 선의로 하는 광고이긴 한데 오늘 전 SNS에 그런 걸 봤어요. 저런 광고 하지 말고 우리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번에 몇 명을 뽑을 것이고 어떻게 이노베이션하고 뭐 이런 광고를 차라리 하면 되지 왜 저런 광고 하느냐 이런 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거 볼 때마다 항상 이상한 게 그러니까 저게 원래 광고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광고지 않습니까? 근데 저 광고는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대통령을 향해서 광고를 하는 거라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정말 재벌 개혁 안 할 것도 아닌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보다 좀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혜리 기자가 기업 관계자한테 한번 직접 전화를 해본 것 같은데 네. 기업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왜 이런 광고 신문에 실게 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해진 패턴 같은 그런 거죠. 뭐 숙제 아닌 숙제 같은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광고의 어떤 지면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먼저 광고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첫인상을 남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뭐 보든 안 보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첫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5분부터 25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축하의 의미로 아베 총리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정세, 한일 과거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교 정상화 후 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에 부침이 없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한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베 총리는 재작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면서 일본의 지도자들께서 과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위안부 합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측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면서 그와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상호 간의 방문을 초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네, 아까 윤영찬 홍보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통화에서 저희가 사드와 북핵 문제는 별도의 특사단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 그게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별개의 문제로 놓고 보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찬 홍보수석이 브리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만나자 상호 방문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국제회의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서로 반기는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지적한 대목이 중요하죠. 한일 위안부 합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일본의 총리들, 일본의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